네, 이재명 대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속돼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좀 새롭게 나오는 얘기들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정말 유동규 입부터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오늘 나온 몇몇 언론의 단독 보도라서 확인이 안 되는데 그래도 조금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이너서클이 있었다. 정무방이라고 하는 그 정무방에서 지금 유동규, 정진상 또 김용 등등 이런 사람 한 10여 명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주고받았고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 방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유동규가 수시로 돈을 줬고 유동규가 캠프에 수시로 들락날락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좀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 8억 수수 전혀 사실 아니다는 얘기와 함께 유동규 형제들 배신 얘기까지 잠깐 듣고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차대한 대선에서 정치 자금을 요구할 만큼 어리석지 않으며 8억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들의 진술 외에 어떤 증거도 없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예, 최승현님, 네. 이 더 나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강 궁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애초에는 이재명 대표의 소환도 머지않았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소강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유동규 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입을 여는 단계고 사실 지난 주말 언론들의 단독 보도 경쟁이 계속 이어졌는데 저는 지금 조금씩 이제 실체 진실의 일단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유동규 씨하고 지금 보도를 보면 유동규 씨, 남욱, 정영아 이런 분들의 진술이 거의 일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만 김용 부원장은 지금 들어가서 나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과거 이제 박연차 씨 그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그 공여자들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끝까지 이게 일치하는 진술이 있다 그러면은 받은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고 인정해도 그것이 이제 증거로 입증이 돼가지고 당시 이제 김해 시장하고 이광재 전 의원도 그때 이제 의원직을 사퇴하고 그런 공직에서 물러났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용 부원장이 결국 입을 다물고 있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어쨌든 김용을 결백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김용 부원장에 대한 심리적인 좀 약간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기국회까지는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까지 가기가 좀 쉽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증거를 더 보강하고 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을 딱 채집을 해가지고 압박하는 그런 과정으로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유동규 씨가 지금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계속 조금씩 말하자면 아는 사실들의 일단을 흘리는 것 저는 그게 이제 매우 주목되는 건데 저는 김용 부원장의 저 진술 거부권이 언제까지 갈는지 오늘 보니까 유동규 씨의 전 변호인단 한 명이 또 사퇴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용 부원장이 저는 저 진술 거부권을 언제까지 행사할지 그게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 휴대폰 비밀번호까지 이제 검찰에 넘겨서 휴대전화에 이제 저장돼 있는 또 그 외에 이제 제 클라우드라고 하죠. 굉장히 이제 그 휴대전화 말고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는 그 저장 공간에 있는 많은 자료까지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오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용 부원장 쪽은 돈 8억 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박찬대 최고가 밝혔잖아요. 근데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 옛날에 이제 박연차 게이트 사건 때도 그랬었죠. 근데 줬다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인 신빙성이 있으면은 안 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도 역시 처벌받은 전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연차 사례만 드시면 안 되는 거죠. 신모 의원에 대한 사례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신모? 신모 의원인데요. 제가 이름을 검명해가지고 오해했어요.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상임위원장을 하셨는데 기억납니다. 상임위원장을 하셨는데 거기에 쇼파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쇼파가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과 관해서 본관에는 쇼파가 있었는데 본인 의원회관에는 쇼파가 없었어요. 근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돈을 줬다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의원회관에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3천만 원이 불법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가지 사례가 있는 거예요. 항상 박연차만 말씀하시는데 김용 부원장이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되게 진술을 한 사람의 내용이 정확한데 여기에 대해서 받은 사람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는 소위 입증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연차의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신모 의원의 케이스도 분명히 있어서 지금 이제부터 시작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저희 돈을 만든 사람, 그다음에 돈을 만든 걸 전달한 사람, 그걸 받은 사람, 받아서 다시 전달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게 유동규 씨가 김용 부원장한테 전달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분, 입을 맞췄다는 분들의 서로의 내용들은 다 일치합니다만 이분들이 만들어서 전달했다고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 CCTV 얘기도 나오고 메모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 내용들은 전달했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논쟁이 붙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김용 부원장이 줬다라고 얘기하는 세 분의 내용과 다른 알리바이를 만약에 입증해내게 되면 이들 얘기했던 부분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게 되는 거죠. 좀 그래서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거지 계속 검찰이 언제부턴가 계속 언론의 내용들을 흘린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조사한 내용들이잖아요. 예. 단독이라고 특종이라고 나오는 내용들이 그럼 그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아주 예를 들면 불균형적인 방식으로 언론에 어떤 내용들을 흘려서 김용 부원장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가는 건 문제가 있다. 좀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된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희가 잠깐 다뤘습니다마는 박지원 전 원장, 오늘 박지원 전 원장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네요. 이분이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다 얘기하시고. 검찰이 이거를 이렇게 만지작 하다가 내후년 총선 때 이제 총선이 임박해서야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게임으로 이제 활용한다는 얘기인데 가능성은 요즘 뭐 박지원 전 원장이 나와서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 대부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총기를 잃으셨는지 뭐 이제 저 이야기하면 다 틀리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요. 뭐 누가 이렇게 돈을 갖다 주고 끝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대장동 사건으로 수천억의 그 어떻게 보면 부당이익이 생긴 것을 분배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그때 천화동인 1호의 그 소유주는 실소유주는 뭐 그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유야무야 되었거든요. 지금 아마 유동규 씨가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돈 뭐 몇 억 갖다 주고 끝날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유동규 씨 본인 스스로가 말려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동규 씨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대장동 사건의 그 배임 행위로 기소가 된 서너 명 중에서 유동규 씨가 유일하게 최고위급이 돼 있어요. 근데 유동규 씨는 본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지시 명령한 책임을 져야 될 거다. 나는 내가 한 것만큼만 책임지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누군지,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런 대선 자금으로 사용된 것까지 전부 하나씩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려 죽이겠다고 이야기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돈 8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8억은 뭐 몇 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 이야기로. 그러니까 뭐 20억을 준다. 뭐 이런 이야기 그냥 이것도요. 우리 대선 자금 써야 되니까 좀 주세요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맡겨놓은 돈 찾아가듯이 20억 내놔라.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뭐 알리바이 돼 가지고 뭐 그 돈은 내가 주지 않았다라고 무죄 받고 그럴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요. 20억 문제 같은 경우는 유동규 씨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 문제는요. 앞으로 20억을 뭐 유동규가 지금 20억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남욱 씨가 20억을 비자금으로 마련해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 유동규 진술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자금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과정이 전체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수사를 미뤄가지고 다음 총선 때 밝히고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가 또는 자금의 추적이라든가 이 모든 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알겠습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은 1호의 실소유주 누구냐는 부분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저는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민주당 내 분위기 짧게 좀 한번 전해주세요. 말씀하신 지금. 대로 이제 뭐 20억 얘기 나오고 하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뭐 돈을 요구했는데 안양에 있는 뭐 무기군가요? 그 이전 관련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턱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별개의 얘기라. 아니 뭐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보면은 그 당시가 작년 9월 16일 날 안양 도시공사가 홈페이지에 해당 사업 공고를 다 내립니다. 대선 이후에 어떻게 편의를 봐줄 수가 없어요.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억 얘기는 제가 이 기사를 하나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정민용 변호사라고 그분도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전달 예. 경로. 예. 이분이 작년 이게 아주 보수 쪽의 유력지가 보도한 내용이에요. 작년 10월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게 공교롭게도 상당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 이분이 검찰에 대한 자수서 내용입니다. 를 가지고 보도한 거예요. 유동규 씨가 천화동인은 이루는 내 거라고 했다. 그리고 당시 비료 사업을 하자고 하면서 남욱에게 돈을 투자하라고 했다. 얼마인 줄 아십니까? 딱 20억입니다. 그 20억이에요. 예. 거기다가 그 이후에 유동규 씨가 본인 뭐 가정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이혼 뭐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얼마 액수가 필요하다. 지금 나오는 액수들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제가 뭐 단정할 수 예. 없습니다만은 유동규 씨의 일방적 진술로만 나와 있고 김용 부원장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재판을 거쳐서 짚어보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우려스러운 거는 너무 보도들이 검찰발로 인해서 재판 기소도 되기 예. 전부터 뭐 프레임이 알겠습니다. 짜여지는 것 같아서 꽤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